그러면 큰 데는 안 된 거예요? 술집들, 호프집들이? 그러죠. 아, 통리장사 잘 돼요? 상무중이나 그런 데 어때? 수완지 그런 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술을 잘 많이 안 먹어요. 나이 드시면 술 많이 안 드시고 매출이 한 40% 줄었다고? 그렇죠. 아, 그니까 이게 우리도 오래간만에 시켰네 술을. 거의 뭐 술을 많이 싣고 있는데 이거? 술은 많이 있는데 오늘? 아 이제 저 수요일날 쉬어요 또. 아, 쉬는 날이라 지금 한 거예요? 네. 에이구. 자, 오늘 주류업체에 주류가 들어온 날입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시켰는데 우리 주류업체 사장님 전해주는 또 자영업 경기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무급 휴가를 한다고 하네요. 네, 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즐겨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사실 술이 좀 체질에 안 맞아서 술 이렇게 먹으면 온몸이 다 빨개져서 술을 즐겨 하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 직업이 술을 되게 많이 마시는 그런 이제 직업을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점심 저녁으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었죠. 근데 자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 거의 뭐 술 마실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술 안 마시게 되고 그 문화 자체가 요즘은 이제 혼술 문화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사실 집에서 퇴근해서 이 소주 한 잔, 또 맥주 한 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요즘 술 문화들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와는 정말 좀 달라진 술 문화들. 저희 매장도 이렇게 술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닭갈비 매장에서 또 얼큰한 닭갈비에 소주 한 잔 딱 하는 그런 분들, 또 소주, 맥주, 예, 폭탄주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제 작년부터 예, 거기 술 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주 52시간 근무 제도 시행이 되고 좀 음주 단속도 굉장히 많이 예, 강화가 됐고 김영란법 시작되면서 이 관공서에서도 술 마시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술 자체를 조금 이제 안 마시는 예, 마셔도 뭐 집에서 마시든지 또 회식 자체도 없어지면서 이 주류 시장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뭐 거의 뭐 태풍 쓰나미급으로 이 자영업 시장을 덮치면서 그런 애들 내리막을 갖고 있는 주류 시장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뭐 술 주류 매출은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주류를 시켰어요. 술 시켰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시켰는데 과거에 시켰던 그 빈도에 비하면 되게 좀 늦게 시킨 거죠. 오래간만에 주류를 시켜서 이 주류를 납품해 주시는 영업사원과 한 30분 정도 음료수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장의 그 분위기들, 이 대한민국 주류 시장을 통해서 본 현장의 경기, 이 자영업 경기를 또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류 회사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은 좀뭐 월급쟁이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류 회사에서 술을 납품받고 거래처를 영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판매되는 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게 주 수입원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쭤봤더니 매출이 한 40% 50% 회사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류 납품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뭐 호프집, 또 식당, 그리고 슈퍼에서도 술을 납품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거래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이제 이 월급도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말은 빨간 날은 다 쉬는 날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그 휴업을 해요. 무급 휴업. 이게 뭐 거래가 안 되니까 직원들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지금 보통 그 회사가 50명 정도 영업사원이 있는데 한 분당 거래처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60여 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매출 자체가 한 40%에서 50%, 많은 데는 한 80%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 뭐 사례를 들어봤더니 이 광주에서 제일 뭐 비싼 상권, 임대료가 비싸고 잘 나가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무지구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평소에는 한 600에서 700 정도 한 달에 주류를 발주를 하는데요. 최근 두 달 사이에 한 200만 원 정도 주류 발주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매출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주류는 거의 뭐 두 달째 주문이 없다. 그리고 뭐 납품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류 시장이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한 90% 정도는 다들 매출이 줄고 거의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또 이게 또 반사적으로 특수를 좀 누리고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되게 좀 이상했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냐면 이 젊은 친구들 20대 뭐 대학생들 20대 초반 뭐 분들이 이 가는 그 헌팅을 해주는 남자 여자 이렇게 모여서 헌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술자리 그런 술집들은 거의 뭐 바글바글 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그런 이제 위험성을 젊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문화들이 좀 퍼져 있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분들은 코로나가 와도 이 알코올로 소독을 하겠다, 알코올로 소독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그쪽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광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술집 상권들이 되게 다 침체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 이제 양산지구라고 있거든요. 양산동. 양산동은 그 아파트만 밀집돼 있는 그런 상권인데 다른 다 빠져도 그쪽은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만 있는 상권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버티고 하는 게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뭐 일반 뭐 직장인 상권 하는 오피스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뭐 술집에서 그냥 이렇게 답답해서 집 앞에서 동네 술집들은 조금 잘 되고 있는데도 간혹 일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전대후문이라든가 이 상무주 같은 오피스 상권, 이 대학 상권은 거의 뭐 대폭락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피스 상권, 이 상무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관공서도 많이 모여 있고 금융사, 보험사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직업군들이 많은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예컨대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다가 확진이 돼서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 직장이 폐쇄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술 자체를 거리를 두고 술을 아예 안 마셔버리는 회식 자체도 없어버리는. 그러니까 상무주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대후문 같은 경우 있어요. 전대후문은 이게 뭐 신천지 교회에 있어요. 전대후문 바로 이쪽에 베드로 성당이라고 이 광주의 신천지 신도가 전국에 제일 많거든요. 거기 교회만 한 2만 명 정도 성도가 될 겁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포섭 많이 당해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죠. 대학생들. 전대후문은 광주에서도 잘 나가는 상권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상권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뉴스가 팍 터지고 신천지 뉴스가 펑펑 터지다 보니까 전대후문 상권이 정말로 진짜 거의 뭐 그냥 쓰나미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신천지가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 유입이 안 되는 것도 전대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하나의 요인인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사실 신천지를 다니는 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안 가버린 거죠.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대후문에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소비를 했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차단이 돼버리니까 상권 자체가 거의 뭐 초죽음 상태로 돼버렸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 아이러니한 뉴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의 그 애로 상황이 또 있어요. 지금 뭐 그 50명이 한 60개 정도 하면은 광주에서 이 자영업 한 3,000개 정도 뭐 이렇게 외식업이라든가 술집들 다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조심스러운 게 납품을 하는데 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전체로 이렇게 감염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칫 본인이 잘못해서 감염이 돼버리면 회사 자체가 스톱돼버리고 광주에 있는 자영업 이 상권 자체가 거의 초토화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 영업사원이 하신 말씀이 매출도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게 술소비가 계속 감소되고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IMF 상황보다 좀 힘들다라고 진짜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표정에서 정말 이렇게 주름살도 깊어진 것 같고 또 긴 한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술 좋아하고 술 많이 마셔서 또 논란도 되고 문제도 많았던 게 사실이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속하게 이런 문화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의 경제 엔진, 경제의 모멘텀 자체도 술 소비와 함께 급속하게 식어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화들이 건전하게 정착된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안 돼 버리니까 뭐 후방 산업까지 다 위축이 돼 버리죠. 뭐 저희 매장에서 술
소비가 줄어들면 발주를 덜하게 되고 이 주로 납품하는 도매상이라든가 영업사원 소득이 좀 줄어들고 아시는 맥주회사, 소주회사 제조업 자체도 줄어들고 협력업체에서 술에 라벨 붙여주고 병뚜껑을 만들어주고 박스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들도 매출이 다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감소하는 상황이 되죠. 하다못해 대리운전도 지금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대리운전도 술 먹고 이렇게 그 문화가 있어야지 수요가 될 텐데 그 문화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주류 납품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를 한번 읽어보는 또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